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11번째 시간 디지털 오디오의 샘플링 그리고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디지털 오디오는 디지털 오디오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25년 전보통신에 사용될 이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정보통신 아니고요. 전보통신에 사용될 이론으로 나이키스트가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만들었다가 다시 연속 신호를 만들었을 때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정보 손실을 막는 방법을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방법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나이키스트 정리의 이론은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의 균일한 간격 또는 속도로 표본화하면 샘플링하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충실하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키스트 정리를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들을 때마다 다 헷갈려요. 결국 뭐냐면 샘플레이트가 48,000이라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 24,000Hz까지 표본화했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신호의 2배가 샘플레이트가 되면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공식으로 FS는 2FM이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 공식을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2배로 샘플링해야 된다.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의 균일한 속도로 균일한 간격으로 표본화하면 원래 신호를 충실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인파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인파 하면 이렇게 사인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1Hz예요. 요거는 1Hz의 신호인데 샘플은 최고점인 요 포인트와 최저점인 요 포인트 두 곳에서 샘플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샘플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2Hz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이키스트 정리는 음향을 하면 끝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음향을 디지털 오디오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끔 샤논 정리라고 하는 정리가 나오는데 샤논 정리는 뭐냐면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 이상일 때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 엘리어싱 뭐예요? 가짜 신호가 생기지 않는다. 어거지 신호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샘플레이트가 1Hz를 2Hz 이상, 뭐 3Hz, 4Hz, 5Hz 이상을 하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Hz를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1000Hz다 라고 하면 1000Hz를 샘플링 했다고 하면 결국 어떻다? 2000Hz 이상부터 2001, 2002 이런 헤르츠부터는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샤논 정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24,000Hz의 아날로그 신호와 그 신호를 샘플레이트 48,000으로 표본화한 디지털 신호가 완벽하게 동일한 신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에 24,000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24,000Hz 이상의 주파수를 제거하는 필터링, 로우 패스 필터 또는 안티 엘리싱 필터 뭐 이런 필터가 필요하죠. 결과적으로 필터링을 했다는 건 주파수 레인지가 축소가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의 큰 문제는 뭐냐면 20kHz 이상의 소리 또는 24kHz 이상의 소리를 인지하는 사람들에게 음질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의문점 들죠? 가청 주파수 어떻게 되죠?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만Hz예요. 20kHz라고 하는 2만Hz입니다. 그러면 2만Hz 이상의 소리는 못 듣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리서칭 한다고 할까요?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경우에 특히 더
20대, 10대, 20대, 30대까지도 가능하겠죠. 20kg 이상이 되는 소리를 재생해주면 그 재생된 소리로 방향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런 교실이 있어요. 사각형 교실이 있고요. 사각형 교실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앞, 뒤, 좌우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소리를 랜덤하게 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1번 소리 났습니다. 어디서 났나요?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1번, 두 번째는 2번, 두 번째는 두 번째 1번은 프론트, 2번은 리어, 3번은 레프트, 4번은 또 레프트, 5번은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방향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20km 이상이 소리는 아니지만 소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학술적으로 가청 주파수는 학술적인 얘기고요. 인정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고주파 배움 20km 이상 되는 20km, 30km 이런 고주파 배움은 실제로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있어서 이전에 아날로그 장비, 전문적으로 아날로그 장비를 만들던 사람, 디지털 시절 이전에 아날로그 장비를 만들던 사람들, 설계하는 분들에게 이 고주파 배음의 재생은 음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졌어요. 아날로그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고주파 배음, 고주파 배음에 있고 없으면 디지털 오디오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결국 아날로그 시절에 실제로 고주파 배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가청 주파수는 2만이니까 2만 이상의 어떤 헤르츠를 기준으로 샘플레이트를 가지면 듣는데 지장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스템처럼 오디오 그 가청 주파수의 20kHz가 아니라 20kHz 이상의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고차 배음. 고차 배음은 어디에요? 20kHz 이상, 20kHz 이상 되는 주파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결국 고차 배음은 디지털 오디오의 음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믹서를 사용한다는 것, 디지털 믹서를 사용해서 작업한다는 것은 뭐예요? 밴드 리미트 된 신호를 다루는 작업. 어떤 밴드 리미트 안티 엘리어싱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한 작업. 그래서 24kHz 이상의 소리는 삭제한 소리, 그 이하의 소리만 오케이 된 소리, 이 낮은 주파수만 오케이 된 소리를 다루는 작업. 그래서 아날로그 믹서를 쓰다가 디지털 믹서를 쓰게 되면 음질적인 면 생각할 때는 잘 느낌이 오지만 좀 이상하다. 왜 디지털 오디오는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믹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날로그 믹서를 쓰던 분들, 아날로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면서 아날로그가 최고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디지털은 좋지 않다, 디지털 믹서는 좋지 않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왜? 밴드 리미트 된 신호를 다루는 콘솔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음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상함이 무엇이 돼요? 결국 디지털 믹서는 좋지 않다, 디지털 음질은 좋지 않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요. 아직도 이런 미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밴드 리미트 된 오디오를 다루는 디지털 믹서, 밴드 리미트 필터에서 24kHz 이상을 제외한 믹서하고 밴드 제한이 없는 아날로그 믹서에 의한 음질 차이에 의해서 생긴 문제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결국 아날로그 믹서의 음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날로그 믹서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면 예전에 한 10억 정도 하던 SSL이나 이런 콘솔을 사용했을 때, 마이다스도 최고가
이런 콘솔을 사용했을 때 음질입니다. 싸구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져봤을 만한 아날로그 콘솔, 뭐 타스캄이나 알렌헬스나 이런 정도의 고가, 거기에 고가라고 하는 콘솔과 지금 디지털 믹서를 비교해서 아날로그 음질이 좋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전에 10억짜리 SS 콘솔, 제가 현업하고 20대일 때, 그때 강남의 아파트가 30평짜리가 한 5천만원 할 때 SSL 콘솔이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럴 때의 SSL 콘솔의 음질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 이 SSL 콘솔에 들어가 있는 컴프나 뭐 마이크 풀이나 이런 것들을 복각해서 디지털 믹서의 어떤 한 아웃보드로 사용하죠. 또는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날로그 믹서랑 현재 디지털 믹서랑 비교하면 음질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을 법한, 뭐 예를 들면 3, 4천만원 정도에 되는 아날로그 콘솔과 지금 디지털 믹서를 비교해서 아날로그가 더 좋아?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고가의 디지털 믹서, 뭐 예를 들면 마이다스 같은 경우죠. 마이다스 프로 시리즈 나오면서 샘플 레이트를 48은 아예 지원하지 않고 96만 지원해요. 또는 4896을 지원하는 콘솔들도 있습니다. 96kHz를 지원하면 밴드 리미트가 어떻게 돼요? 96kHz 반이니까 48kHz까지 돼요. 밴드 리미트를 40kHz 이상으로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아날로그 믹서를 만들던 분들, 설계하던 분들, 아날로그 음질을 고민하던 분들, 또는 그 20kHz에서 40kHz 사이의 소리가 사람의 어떤 방향이나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고 느꼈던, 그걸 고민했던 분들처럼 아날로그스러운 믹서를 믹서할 수 있는 믹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믹서가 아날로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게 노이즈가 있어요. 노이즈, 배경 잡음 노이즈가 있는데, 이 배경 잡음 노이즈보다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음질 열화만 있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를 경험하기 굉장히 극히 드물죠. 물론 디지털은 디지털 나름대로의 노이즈가 있어요. 그 노이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이즈 레벨, 노이즈, 배경 잡음 이런 거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작은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은 배음을 아주 정확하게 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고 깍두기 소리 같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디지털 믹서를 사용할 때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좀 복잡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는 설치를 해 가면서 소리를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에도 아날로그 입출력은 적당히 뺐다 끼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스템을 디지털로 연결한다 라고 하면 아날로그 시스템 위에서 디지털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한 세팅이 필요하게 돼요. 사전 작업을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좋은 음질을 기대하기 어렵죠. 아날로그 시스템은 연결, 해체, 이거를 사용해도 돼요. 마구 사용해도 되는데, 디지털 시스템은 사용하기 전에 완벽한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출력 경로 제대로 설정하고요. 지정하고 워드 클럭 마스터 슬리브 세팅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지터나 그리고 샘플 레이트 또는 입력인지 출력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특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녹음실에서. SR 공연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디지털 연결하는 경우가 동시 녹음하는 경우, 물론 동시 녹음하는 경우도 세팅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음질 엉망이 되죠. 여러분들 요새 단테로 열심히 연결을 하는데, 단테 연결할 때 프로툴에 있는 오디오 카드에 가서 클럭을 외부 입력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프로툴로 단테로 녹음할 때 맥의 오디오 카드 세팅에 가셔서 클럭 설정을 외부 입력으로 잡아 놓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터라고 하는 게 쫙 깔려 있는 녹음본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 오디오 카드 세팅에 가서 클럭 설정은 외부 입력으로 잡아라. 클럭 설정이 내부냐 외부냐가 있어요. 인터널, 익스터널이 있는데 익스터널로 해줘야 돼요. 단테는 그 자체 단테 기계 원래 시스템 마스터가 클럭 마스터가 되어줘야지 슬립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는 슬리브가 되도록, 레코더가 슬리브가 되도록 작업해 주셔야 한다. 하이 샘플레이트를 사용하면 밴드 리미트의 영향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하이 샘플레이트가 아니라 노멀 샘플레이트를 사용하죠. 노멀 샘플레이트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kHz 이하만 인지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증명되냐면요, mp3 파일, 이 mp3 파일을 압축하면 주파수 제한이 더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28K를 쓴다. 128K를 쓰면 16kHz까지만 주파수를 재생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128K가 제일 좋은 음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96kHz의 하이 샘플레이트 사용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 음질이 좋아지지만 단점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샘플레이트를 4파를 계속 사용한다 라는 얘기예요. 4파를. 디지털 프로세싱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여도, 물론 샘플레이트가 96, 192, 384, 768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결국은 디지털 시스템은 뭐예요? 밴드 리미트를 한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한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만들었던 그 신호는 같은 신호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한 신호와 같은 신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면 같은 신호가 될 수 없는데, 이유는 연속인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인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건 일종의 압축인데 무한대 압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만든 것은 일종의 압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브 파일은 1.411 메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mp3라고 하는 파일들은 320, 256, 192, 128, 96 이런 식으로 되죠. 데이터량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예를 들면 mp3 128K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분의 1 정도 줄인 거죠. 요거 192는 뭐 8분의 1 정도 줄인 거고요. 이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뭐 주파수 제한도 있지만 데이터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압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압축했다가 다시 웨이브 파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mp3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웨이브 파일이 원래 디지털 파일이 되죠. 근데 아날로그는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를 다시 1411메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날로그를 디지털 웨이브로 만드는 건 압축이 되고 결국 무한대 압축에 가까운 얘기가 되죠.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압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건 압축이 되고요.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만들었다고 해서 원래 아날로그 소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일장 얘기할 때도 하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알고리즘.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은 좀 더 아날로그스러운 소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날로그스럽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인식하게 하고 있죠. 사실은 제어에 있어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디지털 제어하면서 아날로그보다 더 세밀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물론 원래 아날로그 소리랑은 좀 다르죠. 현실은 아날로그 신호와 그것을 디지털한 신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비트 샘플 레이트를 사용하는 장비 사이에서도 음질 차이가 존재해요. 같은 비트 레이트, 같은 샘플 레이트. 이론적인 것은 이상적인 환경의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현실은 가혹해요.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 가혹한 현실의 최대치는 컴퓨터 내부예요. 컴퓨터 내부. 컴퓨터 내부에 CPU, GPU에 나오는 전자파는 엄청나게 나쁜 동작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ADC, 이런 정밀한 과정, DAC의 정밀한 과정을 만약 이런 나쁜 동작에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내죠. 그래서 외장 ADC를 사용해라. 외장 오디오 카드. 외장 오디오 카드 사용해서 음질을 사용해라. 지금 저도 외장 오디오 카드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건 소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도 ADC의 성능이 디지털 오디오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프리, 요즘에 디지털 쓰면서 마이크 프리와 플러스 ADC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죠. 이걸 쓰면 다이나믹 렌즈가 128dB 정도의 다이나믹 렌즈를 갖는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은 70에서 80dB 밖에 안 나오는데 고가의 마이크 프리의 ADC가 되어져 있는 건 128dB 정도의 다이나믹 렌즈를 갖는 오디오를 디지털로 만들어 버립니다. ADC는 컴퓨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ADC의 입출력을 USB나 파이어와이어는 요새는 안 쓰니까요. 썬더볼트 같은 단자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외부에서 ADC를 하면, 컴퓨터 외부에서 ADC를 하면 고주파 노이즈, 어떤 고주파 노이즈, CPU나 GPU의 노이즈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고품질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음질 중요하지 않아, 그냥 녹음만 되면 돼,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전화 음질 정도 또는 페이스타임, 채팅,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컴퓨터 내장 사운드 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음질, 소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자신이고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어떤 음질로 어떻게 녹음을 할 것이냐는 본인이 져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노트북에 있는 또는 아이맥에 있는 마이크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음질로 녹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한 내용 이해하시고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